밤 10시가 넘은 시각 미래테크 전략기획팀 사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 불빛의 주인은 한서진 팀장이었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서 그녀만이 홀로 컴퓨터 모니터의 숫자들과 씨름하고 있었다. 화면을 가득 채운 분기별 재무 보고서는 언뜻 보기엔 완벽했다. 모든 숫자가 아귀가 딱딱 들어맞았고 그래프는 이상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진의 예리한 직감은 그 완벽함 속에 숨겨진 미세한 불협화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미래테크의 신화 그 자체였다. 지방대 출신이라는 핸디캡을 딛고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10년 만에 핵심 부서의 팀장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그녀의 기획안은 언제나 날카로웠고 시장 분석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경쟁사들은 그녀의 이름을 두려워했다. 단 한 사람 그녀의 직속상관인 박성철 부사장을 제외하고는. 박성철 부사장은 구시대의 권위주의로 똘똘 뭉친 인물이었다. 그는 여자가 자신의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으며 특히 자신보다 뛰어난 서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었다. 그는 사사건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의 기획안을 사소한 트집으로 반려하는가 하면 모두의 앞에서 한 팀장은 너무 공격적이라 탈이야. 여자답게 좀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어. 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지금 서진이 매달리고 있는 이 보고서 역시 박 부사장이 지시한 것이었다. 회사의 성과를 극대화할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라는 애매모호한 명령 뒤에는 그녀를 야근과 실적 압박으로 올가매려는 심산이 숨어 있었다. 서진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자문료 항목이었다. 알파 컨설팅이라는 낯선 회사에 매달 수억 원의 자문료가 지급되고 있었다. 설립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생회사에 지불하기에는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결과 보고서나 실질적인 자문 내역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검은 구멍 속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듯한 기분 나쁜 위화감. 서진은 이 유령 회사의 뒤에 박성철 부사장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여는 순간 무엇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그녀는 피로감에 관자놀이를 꾹 눌렀다. 최근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잦은 피로감과 가벼운 현기증. 처음에는 그저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득 불길하면서도 설레는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며칠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사두었던 임신 테스트기였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화장실로 들어가 설명서에 적힌 대로 조심스럽게 테스트를 진행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에 선명한 두 줄이 들어왔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 질쳤다. 기쁨, 환희, 그리고 알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아랫배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에게 와주었다. 사랑하는 남편 이준과의 결실, 치열하고 삭막했던 그녀의 세상에 찾아온 가장 따뜻하고 눈부신 선물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차가운 현실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박성철 부사장. 그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나올까? 그는 분명 임신을 그녀의 무능과 나태를 증명할 무기로 사용할 것이다. 임신했으니 이제 일은 다 글렀다는 식의 편견과 압박이 불보듯 훤했다. 게다가 그녀가 파헤치고 있는 이 비자금의 흔적은 어쩌면 아이를 가진 지금 모른 척 덮어두는 것이 현명한 일일지도 모른다. 아니,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곧 태어날 아이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불의에 눈 감고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비겁한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회사에도 정식으로 보고한 뒤
모든 것을 정도에 따라 처리하기로.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해 박성철 부사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 부사장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다 말고 귀찮다는 듯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다.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업무 강도를 조금만 조절하고 싶어 미리 말씀드립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프로페셔널하고 담담하게 말했다. 박 부사장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은 축하나 걱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를 잡은 사냥꾼의 번뜩이는 희열에 가까웠다. 임신이라 축하할 일이군.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침 잘 됐네. 한 팀장에게 할 말이 있었는데 그는 신문을 탁 소리나게 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우리 회사가 이번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들어가기로 했어. 알다시피 요즘 경기가 어렵잖나. 그래서 말인데 전략기획팀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네. 한 팀장이 맡고 있던 자리는 아쉽지만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었어. 구조조정. 그 단어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서진의 귓가에 울렸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팀은 지난 분기에도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구조조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회사 상층부의 결정이야. 한 팀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야. 박 부사장은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해둔 사람처럼 막힘없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한 팀장 요즘 업무 집중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많았어. 성과도 예전 같지 않고 마침 임신까지 했다니 잘된 일 아닌가. 이참에 푹 쉬면서 몸 관리나 하는 게 회사와 한 팀장 모두에게 좋은 일일 거야.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자 잔인한 모욕이었다. 그는 그녀의 임신을 빌미로 그녀가 자신의 비리를 파헤치기 전에 회사에서 내쫓으려는 것이었다. 그녀의 헌신과 노력은 성과 부진이라는 네 글자로 간단히 지워져 버렸다. 부사장님, 이건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노동법 위반이라고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박 부사장은 코웃음을 쳤다. 부당해고 증거 있나? 회사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할 권한이 있어. 괜히 시끄럽게 만들 생각 말고 조용히 짐 싸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입사할 때 서명했던 기밀 유지 서약서 잊지 않았겠지. 그의 눈빛은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비웃고 있었다. 서진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핏기 없는 얼굴로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가 해고 통지서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팀원들은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박성철이 수년간 공포로 쌓아 올린 왕국의 방식이었다. 서진은 멍하니 자신의 책상을 정리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담긴 물건들이 상자 안에 하나둘씩 쌓여갔다. 땀과 눈물, 열정의 흔적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짐이 담긴 상자를 들고 익숙했던 사무실을 그리고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회사를 걸어 나왔다. 빌딩 로비를 빠져나오자 차가운 도시의 안개가 그녀를 감쌌다.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임신의 첫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뱃속의 작은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과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한 깊은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한서진은 유령처럼 도시를 걸었다. 해고 통보가 담긴 종이 한 장과 10년의 세월이 담긴 상자 하나.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다.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저 기계적으로 발을 옮길 뿐이었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와 남편 권희준의 보금자리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타운하우스였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의 취향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 서진은 이준을 평범한 금융 컨설턴트로 알고 있는 회사 동료들에게 남편이 재택근무를 주로 해서 조용한 환경을 선호한다고 말하곤 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무겁게 떨렸다. 문이 열리고 따뜻한 조명과 함께 고소한 음식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남편이 그녀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왔어 서진아, 오늘따라 좀 늦었네. 힘들었지.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나온 이주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서진의 창백한 얼굴과 그녀의 손에 들린 낯선 상자를 보고 순간 표정이 굳었다. 이 상자는 뭐야? 그리고 당신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진이 애써 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들고 있던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상자 안에서 그녀의 명패 다이어리 텀블러 같은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이주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를 자신의 품에 와라 끌어안았다. 그는 그녀의 등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단단한 팔로 아내를 더욱 굳게 안았다. 그의 품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안전한 피난처였다. 한참을 울어 감정을 쏟아낸 서진은 끄끄거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자신의 임신 사실을 고백했던 순간, 그리고 이어진 박성철 부사장의 잔인한 해고 통보, 조직 개편과 성과 부진이라는 거짓 명분, 마지막으로 조용히 짐을 싸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무력함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이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아내를 향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은 분노가 서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소리내어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극저온의 냉기였다. 괜찮아, 다 괜찮아 서진아. 그는 아내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다.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절대로 당신 탓이 아니야. 그저 썩어빠진 세상이 더러운 인간이 잘못된 것뿐이야. 그는 서진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했다. 자신의 아이를 가진 아내를 감히 세상의 더러운 먼지 따위가 건드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리라 다짐했다. 이주는 억지로 서진에게 따뜻한 수프를 먹이고 그녀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한 후에야 그는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와 2층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의 문이 닫히는 순간 다정한 남편 권희준의 모습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손, 사모펀드 오라클 캐피탈의 냉혹한 CEO가 서 있었다. 그의 서재는 평범한 컨설턴트의 그것이 아니었다. 한쪽 벽면은 전 세계 증시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수십 개의 모니터로 채워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누구도 도청할 수 없는 직통 위성 전화기가 놓여 있었다. 6개월 전 오라클 캐피탈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방만한 경영으로 위기에 처한 미래테크의 지분 51%를 비밀리에 인수했다. 구조조정 전문가로 알려진 그가 직접 나서지 않고 기존 경영진을 유임시킨 것은 회사의 내부를 좀먹고 있는 암세포들을 스스로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기 위함이었다. 그는 박성철 부사장의 비리 혐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지만 꼬리를 잡을 결정적인 증거를 찾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오늘 박성철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리고 말았다. 그는 왕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이주는 책상에 앉아
위성 전화기의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오라클 캐피탈의 법무 및 감사팀을 총괄하는 최진혁 이사였다. 나다. 이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이사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내일 아침 내 모든 스케줄을 취소해 알파팀을 소집하도록. 내일 오전 9시 정각 미래테크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 알파팀, 오라클 캐피탈 내에서도 가장 유능하고 무자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 감사팀이었다. 그들이 떴다는 것은 해당 기업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최 이사는 잠시 숨을 삼켰다. 미래테크 말입니까? 하지만 아직은 계획이 변경됐다. 감사 범위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재무기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계약서, 이메일, 하드디스크까지 예외는 없다.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데이터가 단 1비트도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 특히 박성철 부사장, 그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지난 10년간 그놈이 만진 돈 1원짜리 하나까지 전부 찾아내. 돌멩이 하나라도 뒤집어지지 않은 채로 남겨두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것은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정밀 기계의 냉혹함이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준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 그의 아내가 절망에 빠져 바라보았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도시는 달랐다. 그것은 그가 지배하는 거대한 정글이었고 그는 그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였다. 박성철.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내일 아침 자신의 왕국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주는 복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그의 숨통을 조여 나갈 것이다. 그의 아내를 울게 한 데가 그것은 단순한 파산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완전한 파멸이 될 것이다. 아내의 해고 통지서를 받아든 바로 그 다음 날. 미래테크의 심판일이 밝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미래테크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는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커피를 마시며 주말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분주하게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로비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10명 남짓한 검은 정장 차림의 무리가 일사불란하게 걸어 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고 그들의 걸음걸이는 마치 잘 훈련된 특수부대처럼 절도가 있었다. 그들을 이끄는 남자는 오라클 캐피탈의 최진혁 이사였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순식간에 사무실 전체의 공기를 얼려버렸다. 지금 이 시간부로 오라클 캐피탈은 미래테크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합니다. 최 이사의 선언에 사무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모든 직원의 출입은 통제되며 사내 네트워크 및 외부 통신은 차단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감사팀의 지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검은 정장의 사내들은 각 부서의 입구와 서버실 비상계단을 장악했다. 한순간에 평화롭던 사무실은 완벽하게 봉쇄된 요새로 변했다. 직원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겁에 질린 얼굴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부사장실에서 이 소란을 전해들은 박성철 부사장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오라클 캐피탈 대주주면 다야 감히 사전 통보도 없이 이따위 짓을 벌여. 그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부사장실을 나와 최진혁에게 다가갔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긴 내 회사야. 당신들이 함부로 와서 휘젓고 다닐 곳이 아니란 말이다. 박성철이 고함을 쳤지만 최진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박성철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대주주의 권한으로 발동된 긴급 감사 명령서였다. 맨 아래에는 권희준의 이름과 함께 법인이 아닌 개인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감사는 미래테크의 최대 주주이신 권희준님의 직접 명령입니다. 방해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철 부사장님. 박성철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권희준, 오라클 캐피탈의 베일에 쌓인 수장. 그가 직접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래, 이건 그냥 군기 잡기일 뿐이야. 나를 길들이려는 수작이겠지. 내 비밀 장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찾아낼 수 없어. 그는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다고 믿었다. 한편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한서진은 더 이상 무력한 해고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앞에는 이준이 설치해준 오라클 캐피탈의 내부 보안망에 직접 연결된 특수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사냥에 보이지 않는 지휘관이었다. 노트북 화면에 이준의 얼굴이 나타났다. 서진아, 몸은 좀 어때? 괜찮아. 그보다 상황은 어때? 예상대로야. 박성철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 최근 3년간의 프로젝트 자료들은 전부 특수 보안 등급으로 묶여 있어서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버티는 중이야. 비자금의 흔적을 찾으려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 서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복수심과 함께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할 기회에 심장이 뛰었다. 재무팀 서버가 아니야. 마케팅팀 서버를 뒤져봐. 그는 항상 신제품 런칭 이벤트나 해외 박람회 예산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어. 프로젝트 코드명 피닉스를 찾아. 관련 데이터가 전부 거기 있을 거야. 피닉스라. 알았어. 실물 자료는 그의 사무실에는 절대 없어. 그 영감 의심이 병이라서 중요한 건 전부 다른 곳에 숨겨. 17층 VIP 라운지에 있는 앤디 워홀 그림 뒤에 개인 비밀 금고가 있어. 열쇠는 그의 개인 비서만 가지고 있을 거야. 서진의 머릿속에는 지난 10년간 그녀가 봐왔던 미래테크의 모든 내부 정보와 시스템의 허점이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녀가 뱉어내는 정보들은 실시간으로 최진혁 이사의 태블릿 PC로 전송되었다. 최 이사는 서진이 보내온 정보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었다. 내부자 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만이 알 수 있는 정확한 정보였다. 그는 즉시 알파팀을 둘로 나누었다. 한 팀은 마케팅팀 서버를, 다른 한 팀은 17층 VIP 라운지로 향했다. 박성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CCTV 화면을 통해 감사팀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감사팀이 재무팀이나 기획팀이 아닌 전혀 상관없는 마케팅팀 서버실로 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팀은 17층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어떻게 저곳을. 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우연일 리가 없었다. 누군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내부자가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서진. 설마 그 계집애가. 그는 미친 듯이 수화기를 들었다. 자신의 신복인 재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증거인멸을 지시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미 모든 통신이 차단된 후였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던 성 안에서 꼼짝없이 갇혀버린 것이다. 같은 시각 마케팅팀 서버실에서는 암호화된 피닉스 프로젝트 폴더가 마침내 열렸다. 그 안에는 알파 컨설팅이라는 유령 회사와 거래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17층 VIP 라운지 감사팀은 박성철의 개인 비서를 압박해 금고 열쇠를 손에 넣었다. 앤디 워홀 그림이 옆으로 미끄러지자
차가운 강철로 된 비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최 이사가 조심스럽게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차명계좌 통장과 함께 암호화된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하나가 들어 있었다. 최진혁은 외장 하드 사진을 찍어 권희준에게 전송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판도라의 상자를 확보했습니다. 오라클 캐피탈 본사의 CEO 집무실. 거대한 모니터로 미래테크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권희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먹잇감의 숨통은 이미 그의 소나귀에 들어와 있었다. 미래테크에 대한 특별 감사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났다. 회사 전체는 사실상 계엄령 상태나 다름없었다. 알파팀은 회사의 모든 자료를 통제했고 직원들은 지정된 구역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그들이 내뿜는 차가운 압박감에 직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오라클 캐피탈 본사 지하에 위치한 데이터 포렌식 센터. 이곳에서는 어제 박성철의 비밀금고에서 발견된 암호화 외장 하드에 대한 분석 작업이 밤새도록 이어졌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동원되었지만 하드에 걸린 다중 암호는 좀처럼 뚫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같은 시각 미래테크의 작은 회의실. 박성철의 조카이자 재무팀의 젊은 대리인 박민규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진혁 이사와 알파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피닉스 프로젝트의 서버에서 나온 증거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박민규 씨, 이 서류들에 찍힌 결제 사인 모두 본인 것이 맞습니까? 최 이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영혼까지 꿰뚫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네. 알파 컨설팅이라는 회사, 어떤 회사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 회사에 지난 1년간 지급된 자문료가 총 230억 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죠. 박민규의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갔다. 그는 박성철 부사장의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하려 했었다. 하지만 알파팀의 변호사가 그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유령 회사를 이용한 자금 세탁, 모두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박민규 씨,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고 수사에 협조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부인한다면 당신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당신 삼촌이 당신 인생을 대신 살아주진 않아요. 결정타였다.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 앞에서 그가 삼촌에게 가졌던 얄팍한 충성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박성철 부사장이 어떻게 자신을 압박해 결제를 강요했는지, 자금 세탁을 위해 어떤 편법을 동원했는지 모든 것을 실토했다. 거짓의 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통유리창 너머로 조카가 감사팀에 의해 별도의 공간으로 끌려가는 것을 본 박성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이제 불똥이 자신에게 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어떻게든 외부와 연락을 취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다른 공범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야 했다. 그는 내부 메신저를 이용해 재무이사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회식은 취소. 집안의 성이 났음. 하지만 그가 보낸 메시지는 재무이사에게 전달되기 전에 오라클 캐피탈의 감시망에 그대로 포착되었다. 메시지를 확인한 최진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박성철이 제 발로 자신의 공범자 명단을 제출한 셈이었다. 박성철의 발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잠시 화장실을 이용하는 틈을 타 자신의 또 다른 신복인 구매팀 부장을 복도에서 마주쳤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김 부장 절대 입 열지 마.
내가 무너지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해. 괜히 헛소리했다가는 당신 가족들이 험한 꼴을 보게 될 거야. 알아들어.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들의 대화가 복도 천장에 설치된 소형 감시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모든 상황은 실시간으로 권희준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성철이 김 부장을 협박하는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분노를 넘어선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저 쓰레기 같은 놈. 단순한 비리 기업가를 넘어 이젠 저열한 협박범으로까지 전락한 박성철의 모습에 이준은 더 이상 그에게 자비를 베풀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이사, 이제 장갑은 벗어. 압박 수위를 최대로 높여. 난 저놈이 그냥 무너지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야.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생각이야. 이준의 명령에 따라 알파팀의 압박은 한층 더 거세졌다. 그들은 박성철의 공범자들을 차례차례 소환해 박민규의 진술서와 박성철의 협박 영상을 보여주며 그들을 무너뜨렸다. 거짓의 벽은 걷잡을 수 없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때 이준의 보안 전화가 울렸다. 데이터 포렌식 센터였다. 대표님,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이준은 즉시 해독된 파일들을 서진에게 전송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장부와 문서들. 서진은 매서운 눈으로 자료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감사팀조차 놓칠 수 있는 작은 단서들을 그녀는 찾아낼 수 있었다. 그녀의 눈에 이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다. 박성철의 비자금 중 상당액이 스위스의 한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돈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또 다른 회사로 이체되었다. 그 회사의 이름은 타이탄 홀딩스. 서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타이탄 홀딩스. 그곳은 바로 미래테크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타이탄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였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박성철은 회사의 돈을 훔치는 것을 넘어 회사의 기술과 정보를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만든 비자금은 뇌물이 아니라 기술 유출의 대가였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이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심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건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야. 박성철이 돈을 보낸 회사 타이탄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야. 그는 돈을 훔치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 회사를 팔아넘기고 있었던 거야. 이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분노가 온몸을 관통했다. 박성철의 죄는 이제 개인적인 비리를 넘어 회사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역 행위가 되었다. 한서진을 부당하게 해고한 대가. 그 대가는 이제 박성철 개인의 파멸을 넘어 그가 구축한 거짓에 왕국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전쟁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한서진의 마지막 말은 권희준의 머릿속에 폭탄처럼 터졌다. 단순 횡령이 아닌 산업 스파이 행위. 그것은 차원이 다른 범죄였다. 박성철은 회사의 돈을 좀먹는 기생충이 아니었다. 회사의 심장을 적에게 팔아넘기는 반역자였다. 권희준이 6개월 전 미래테크를 인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뛰어난 기술력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경쟁사인 타이탄 이노베이션의 번번이 시장 선두를 빼앗기는 기이한 현상. 그는 그 배후에 설명할 수 없는 내부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 실체가 이토록 추악하고 거대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이준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즉시 최진혁 이사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달했다. 감사의 방향을 전면 수정한다. 지금부터는 자금 흐름이 아니라 기술 유출의 증거를 찾는 데 집중해. RD 센터 서버 특허 관리팀 법무팀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 박성철과 타이탄 이노베이션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 오라클 캐피탈의 심장부와 미래테크의 포진한 알파팀은 거대한 정보 분석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진은 집에서 이준이 보내주는 암호화된 데이터들을 분석하며 외부에서 그들의 눈과 뇌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박성철의 자금이 타이탄 홀딩스로 넘어간 날짜와 미래테크의 신제품 출시 계획 보고 날짜들을 교차 분석했다. 그리고 끔찍한 패턴을 발견했다. 지난 5년간 미래테크가 획기적인 신기술을 발표하기 직전에 귀신같이 타이탄 이노베이션에서 유사하지만 한 단계 더 발전된 기술을 먼저 시장에 내놓았다. 미래테크의 수많은 연구원들이 밤을 새워 개발한 피땀 어린 결과물들이 번번이 경쟁사의 성공을 위한 재물이 되어왔던 것이다. 특히 2년 전 프로젝트 제우스라는 이름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은 치명적이었다. 미래테크의 10년을 책임질 핵심 기술이었지만 출시 한 달 전 타이탄 이노베이션에서 거의 동일한 기술을 발표해버렸다. 당시 미래테크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프로젝트를 이끌던 수석 연구원은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나야 했다. 서진은 그 연구원을 기억하고 있었다. 강직하고 능력 있던 오정수 박사. 그는 기술 유출의 희생양이 되어 업계에서 거의 매장되다시피 했다. 그녀는 당시 그의 눈에 서렸던 깊은 절망과 배신감을 잊을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박성철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었다. 이주는 최 이사에게 오정수 박사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그의 증언은 박성철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한편 알파팀의 압박에 무너진 공범자들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진실들이 쏟아져 나왔다. 박성철의 반역 행위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RD센터의 핵심 연구원 몇 명과 법무팀의 변리사를 돈으로 매수하여 거대한 배신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연구원들은 개발 중인 기술 데이터를 빼돌렸고 변리사는 특허 출원 정보를 경쟁사에 넘겼다. 그들은 박성철이 제공하는 검은 돈의 양심을 팔아넘긴 공범자들이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박성철이 왜 그토록 한서진을 내쫓으려 했는지도 명확해졌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이라면 언젠가는 재무제표의 숫자들 너머에 있는 이 거대한 배신의 흐름을 감지해냈을 것이다. 그녀의 임신은 그에게 닥친 위기를 해결해줄 완벽한 핑계거리였던 셈이다. 권희준의 재무분석팀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고했다. 대표님 박성철의 기술 유출로 인한 회사의 누적 손실액은 최소 5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마저 이미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대로라면 미래테크는 6개월 안에 유동성 위기를 맞아 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를 듣는 이준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결단이 내려지고 있었다. 박성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의 반역 행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회사, 그리고 그 안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천 명의 무고한 직원들을 구해야만 했다. 오라클 캐피탈은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들은 부실 기업을 싼 값에 인수해 구조조정을 통해 가치를 높인 뒤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했다. 미래테크 역시 그런 대상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이곳은 자신의 아내가 청춘을 바친 곳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 살아갈 세상의 일부였다. 그는 사냥꾼이 아닌 구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작전 계획이 수립되었다. 박성철과 그의 공범자들을 한 번에 처리하고 동시에 회사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했다. 그 무대는 바로 그가 소집한 긴급 이사회가 될 것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이주는 서재에서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는 박성철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얽힌 배신의 네트워크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때 서진이 조용히 서재로 들어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이주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거의 다 끝났어.
그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저놈은 단순히 당신을 해고한 게 아니었어. 우리 회사를 죽이려 했고 수천 명의 미래를 파괴하려 했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끝장내려는 왕의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내일 이사회에서 이 모든 것을 끝낼 거야.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한 손은 남편의 손을, 다른 한 손은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시작된 싸움은 이제 모두의 정의를 위한 거대한 성전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전투를 치를 준비를 모두 마쳤다. 미래테크의 이사회 회의실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긴급 소집된 이사들은 불안한 얼굴로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회사를 뒤흔든 특별 감사에 대한 소문은 무성했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회의 시간 정각 박성철 부사장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일부러 더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연기했다. 이 상황을 대주주의 월권 행위이자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몰아가 자신을 회사를 지키는 충신으로 포장할 계획이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고 눈먼 왕이었다. 다들 모이셨군. 오늘 이 부당한 사태에 대해 박성철이 회의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듯 입을 여는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최진혁 이사가 먼저 들어섰고 그 뒤를 이어 서류 가방을 든 변호인단이 들어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며 권희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이 무대 위로 오르는 것과 같았다.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 대부분은 전설로만 듣던 오라클 캐피탈의 수장을 실제로 보는 것이 처음이었다. 기존의 허수아비 이사회 의장이 당황하며 회의 시작을 알리려 하자 이준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형식적인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죠. 그는 회의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 자리는 원래 이사회 의장의 자리였지만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여기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오라클 캐피탈의 대표이자 오늘 이 시간부로 미래테크 이사회 임시의장을 맡게 된 권희준입니다. 첫 번째 폭탄 선언이었다.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성철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이준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감정적인 비난 대신 얼음 같은 사실들을 눈앞에 던져놓기 시작했다. 회의실 전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특별 감사 결과 보고라는 제목이 나타났다. 박성철을 위한 공개적인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첫 번째 안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입니다. 스크린에는 알파 컨설팅이라는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230억 원의 자금 흐름도가 상세하게 그려졌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는 모든 것을 자백하는 박민규 대리의 영상 진술이 재생되었다. 삼촌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했다며 눈물로 호소하는 조카의 모습에 박성철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두 번째 사내 직원에 대한 불법적인 직권남용 및 협박입니다. 스크린에는 박성철이 복도에서 김 부장을 협박하는 CCTV 영상이 소리까지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내가 무너지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해. 그의 저열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와 함께 비리를 저질렀던 몇몇 이사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이건 조작이야. 전부 저놈들이 나를 몰아내려고 만든 함정이라고. 박성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절박한 패자의 비명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함정이라고요, 박 부사장. 이준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아직 하이라이트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안건. 그의 커리어와 인생의 사형을 선고할 마지막 증거였다.
세 번째 산업 스파이 행위 및 핵심 기술 유출입니다. 스크린에는 미래테크의 지난 5년간의 신제품 출시일과 경쟁사인 타이탄 이노베이션의 유사 제품 출시일이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다.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하는 패턴, 그리고 그 배경에는 박성철의 차명 계좌와 타이탄 홀딩스 사이에 수천억 원대 검은 거래 내역이 떠올랐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이준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2년 전 프로젝트 제우스의 실패 책임을 지고 쫓겨났던 오정수 박사였다. 그는 영상 속에서 박성철이 어떻게 자신을 압박해 개발 데이터를 요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경쟁사로 넘어갔는지를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성철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부인하지도 못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스크린을 바라볼 뿐이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성은 불과 30분 만에 완벽한 폐허가 되었다. 권희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너진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박성철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하지만 오직 그에게만 말하는 것처럼 속삭였다. 박성철 씨, 당신은 이 회사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였소. 당신의 탐욕이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을 짓밟고 회사를 죽음으로 몰고 갔지.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암 덩어리를 도려내는 날이야. 그는 단순히 그를 해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오라클 캐피탈은 미래테크를 대신하여 박성철 씨와 그 공범자들을 업무상 횡령 배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10가지가 넘는 죄목으로 검찰에 형사 고발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빼돌린 돈 단 1원까지도 남김없이 환수하기 위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교도소와 법정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그것은 완벽한 파멸의 선고였다. 이준의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굳은 얼굴로 들어섰다. 그들은 망연자실에 있는 박성철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박성철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가 중 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회의실 박복도에서는 이준 측이 미리 연락해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래테크의 막강한 2인자로 군림하던 박성철 부사장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수갑을 찬 채 초라하게 끌려나가는 모습은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것이었다. 그의 왕국은 그렇게 한 줌의 죄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박성철 부사장과 그의 공범자들이 체포되면서 미래테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주가는 폭락했고 언론은 연일 회사의 비리와 부패를 대서특필했다. 직원들은 충격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수십 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리더십의 추악한 민낯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몸담아온 회사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다. 회사는 마치 방향키를 잃은 거대한 난파선처럼 혼돈의 바다를 표류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권희준이 전면에 나섰다. 그는 이사회를 해산하고 오라클 캐피탈의 인력으로 구성된 비상경영위원회를 꾸렸다. 그리고 다음 날 미래테크의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긴급 전사 설명회를 소집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직원들 앞 단상 위에 선 권희준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냉혹한 기업 사냥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진심과 비전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박성철의 범죄를 하나하나 나열하며 회사가 얼마나 깊이 썩어 있었는지를 가감없이 설명했다. 직원들의 얼굴에 절망감이 드리워졌다. 하지만 이준은 곧이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는 시발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잠시 말을 멈추자
강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이 회사가 저지른 작지만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불의 때문이었습니다. 미래테크는 박성철의 주도하에 임신한 여성 직원 한 명을 부당하게 해고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비리를 파헤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녀의 임신을 핑계 삼아 회사에서 내쫓은 것입니다. 그 직원은 지난 10년간 누구보다 회사에 헌신했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인재였습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그제야 얼마 전 갑작스럽게 회사를 떠났던 한서진 팀장을 떠올렸다. 저는 미래테크의 대주주로서 약속드립니다. 이 회사에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제시했다. 저는 미래테크를 해체하거나 매각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저는 이 회사를 되살릴 것입니다. 썩은 뿌리는 도려내고 새로운 씨앗을 심을 겁니다. 우리는 능력과 윤리의식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것이며 빼앗겼던 우리의 기술을 되찾기 위해 R&D에 대한 투자를 2배로 늘릴 것입니다. 더 이상 정치와 공포가 아닌 실력과 존중 그리고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이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회입니다. 그의 연설은 기적과도 같았다. 절망에 빠져 있던 직원들의 눈에 다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권희준이라는 새로운 리더에게서 회사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까지도 볼 수 있었다. 몇 주 후 미래테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권희준은 약속대로 부패한 임원들을 모두 해임하고 그 자리에 능력 있는 내부 인재들을 파격적으로 승진시켰다. 회사 내부에서는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임신한 여직원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그녀는 새로운 미래테크가 추구해야 할 정의와 양심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이주는 서진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인사 발령장이야. 봉투 안에는 미래테크 기업 혁신 및 윤리 경영 본부장 한서진이라고 적힌 임명장이 들어 있었다. 회사의 모든 비리를 감시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막중한 권한을 가진 자리였다. 회사는 당신이 필요해 한서진으로 내 아내로서가 아니라 이 회사의 누구보다 뛰어난 전문가로서 말이야. 하지만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당신과 우리 아기의 생각이야. 선택은 당신이 해. 서진은 임명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혹은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기 위해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사명감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이상적인 회사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서진이 회사에 복귀하던 날, 그녀는 예전처럼 날카로운 정장 대신 편안하지만 기품 있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이제는 제법 불러온 배가 그녀의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가 1층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이내 로비 전체를 가득 채우는 거대한 함성이 되었다. 그것은 피해자가 아닌 영웅의 귀환을 환영하는 박수였다. 6개월 후 미래테크는 완벽하게 부활했다. 그들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성공적으로 출시하며 수년 만에 처음으로 경쟁사인 타이탄 이노베이션을 압도적인 격차로 따돌리고 시장 1위를 탈환했다. 새롭게 단장된 밝고 활기찬 회의실. 기업 혁신 본부장 한서진이 팀원들과 함께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만삭의 몸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회의실 문 밖에서 권희준이 그런 아내의 모습을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나 회사의 CEO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큰 팬이자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한 개인의 불의에 대한 분노로 시작되었던 싸움은 이제 수천 명의 미래를 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위대한 여정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가장 어두운 폭풍을 헤쳐나왔고, 이제 그들 앞에는 그들의 아이와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의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